최근 시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흥 105 중흥 S클래스입니다. 최고가 대비 40%나 하락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8억 7,5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안산과 시흥 부동산은 경기 서남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신도시 택지 개발과 지하철 개통, 그리고 역세권 개발 같은 호재들로 수도권 상급지만큼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안산과 시흥 부동산은 상승장 막바지에 20대, 30대가 많이 투자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연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축은 물론이고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장일 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합니다. 상승장일 때 안산, 시흥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현지 수요자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시흥 105 신도시와 안산 단원구 고전동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받아줄 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자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산과 시흥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안산과 시흥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경기 서남부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안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선부입니다. 이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되어 있고 2018년식 414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서해선 선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선부역은 신안산선 개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 상권도 가깝고 공원을 품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층 매물이 5억 5,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이편한 세상 선부 202동 21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40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승장 끝물에 투자했는데요. 현재는 실거주하고 계시네요.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5,7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 21층으로 층수가 꽤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현재 201동 84타입 고층 매물이 6억 5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가 최고가보다 2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흥 105 신도시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1208세대로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단지 바로 앞에 정황 IC가 위치해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지 앞으로 인천 앞바다와 월곡포구 그리고 길 건너에 신세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여기서 5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시흥 105 중흥 S클래스 111동 13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7,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B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84A 타입 하위 평균가는 4억 6,500만원, 일반 평균가는 5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84B 타입 하위 평균가는 5억 4,250만원, 일반 평균가는 6억입니다. B타입이 1억가량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84B 타입 호가 시세를 보면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원 이상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너무 하락해서 당분간 매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안산과 시흥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안산과 시흥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8대1을 넘었던 안산의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반월역 두산 2부 더 센트럴입니다. 75타입 평균 분양가 5억 4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7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는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75타입의 분양가가 5억 4천만원 선이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저층, 고층 매물 상관없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1동 11층 매물입니다. 분양가 5억 3,9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다소 비싼 분양가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84타입 평균 경쟁률 3대1을 넘었던 시흥의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6억 8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12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는 25년 입주 예정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가 6억 중후반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층수 상관없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천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3동 6층 매물입니다. 분양가 6억 4,6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2,500만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예정이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과 시흥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니까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면서 일단 좋습니다. 지역의 악성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에서는 좋은 신호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안산과 시흥에는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전세 수요가 일부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매매 가격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다만 안산에서도 상록구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전세 회복세가 시흥이나 단원구와 다르게 더디기 때문에 전세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산과 시흥은 경기도 내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안산 단원구 고잔동이나 선부역 인근 그리고 105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 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철도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안산과 시흥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안산과 시흥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라 비발디 캠퍼스 2차와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인데요.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먼저 시흥입니다. 한라 비발디 캠퍼스 2차 84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5억 2,250만원입니다. 현재 212동 중층 매물이 5억 2천만원, 208동 20층 매물이 5억 2,500만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합니다. 특히 208동 20층 매물은 8개 부동산에 내놓았기도 하고 현재 집이 비어있는 공실인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매물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호가에서 일부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입니다. 안산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최근 하위 평균가는 7억 500만원입니다. 현재 102동 중층 매물이 6억 7천만원, 105동 7층 매물이 6억 9천만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합니다.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의 시세입니다. 중층 이상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매물들 중에서도 호가 시세에서 가격 조율이 가능하고 시세대로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기 서남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성남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최근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 거래됐는데요.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11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성남 부동산은 서울에 버금가는 입지로 상승기 때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위례 신도시 개발과 산성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분당과 성남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성남 분당과 위례 그리고 산성역 인근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에 20대 30대가 많이 투자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장일 때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놓고 있고 누적 매물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남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현지 수요자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와 성남 구도심 재개발, 또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8호선 등 역세권과 위례 신도시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쌓이고 있고 고점 대비 많이 하락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과 위례, 그리고 산성역 인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성남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경기 남부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12억 4,500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분당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무지개 5단지 청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식 932세대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상승장에서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로 크게 상승했던 무지개 마을인데요. 최근 분당금 이슈로 말이 많습니다. 입지는 수인 분당선 오리역과 탄천 산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5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5타입의 2019년 말 가격은 7억 4,500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6층 매물이 9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무지개마을 513동 1003호입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과 최근 9억 5,3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19층으로 층수도 더 높습니다. 현재 505동 6층과 13층 매물이 10억 2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은 중층 매물 기준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위례 신도시와 산성역 인근 신축 단지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대비 최고 11억 이상 상승했던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이편한 세상입니다. 신축급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16년식 1540세대인 이 아파트는 위례 신도시 인프라와 철도 개통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8호선 남위례역과 역세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 위례 수변공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0층 매물이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위례 레미안 이편한 세상 5614동 1005호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0층 매물이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같은 10층 매물이 최근 13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상승장 이후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가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11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2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위례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 기준 13억 8천만 원, 중층 기준 13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식 4089세대 최고 28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재탄생한 이 아파트는 입주 시기와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8호선 산성역도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7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4타입의 분양가는 5억 4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4층 매물이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1억 9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118동 704호입니다. 74타입 기준 매매가 13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11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7층, 14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7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거래된 매물이 오히려 더 층수가 높은데요. 상승장 이후 거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3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었고 하락장이었던 23년 1월 8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년간 3억가량 회복한 상황인데요.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가격 회복세가 빠른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4층과 고층 매물이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남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고 22년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성남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수요에 비해 적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7년에 수요에 비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수정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산성역 포레스티아 건너편에 3,400세대가 넘는 산성역 해리스톤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주변 전세 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 지수도 하락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매매 가격이 아직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수정구와 분당구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거래가 활발한 수정구와 분당구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 부동산은 호재가 많고 서울 못지않은 입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산성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성남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고점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성남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구의 산운 8단지와 성남 수정구, 위례 센트럴 자이를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산운 8단지의 59타입은 최근 평균가가 10억 4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 선입니다. 현재 801동 저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매물은 전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물인데 전세금 4억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10억 5천만 원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6억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6억 정도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신규 전세입자를 맞추게 되면 투자금은 더 줄어듭니다. 다음은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위례 센트럴 자이 51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10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3,205동 저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합니다. 성남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춘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택지개발 사업 호재로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8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강원도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규제가 없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개발 호재, 그리고 신규 택지 지구 개발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택지개발 지구와 역 주변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와 춘천에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원주, 춘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원주와 춘천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6억에 거래됐던 원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방곡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850세대 최고 20층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가 크고 방곡동 중심 상권과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신림 판부국도를 공사 중이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버들 초등학교입니다. 105타입의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 2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4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210동 1903호이고 105타입입니다. 매매가 6억에 거래됐는데요. 인천 청라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6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4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과 19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26% 하락하긴 했지만 19층과 6층 매물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층수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19층 매물 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05타입 209동 18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6억 대비 6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에 실거래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온이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2년식 1175세대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남춘천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가깝고 아울렛과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7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104동 43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층수별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살펴보면 106동 고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 102동 40층 매물은 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원주와 춘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천과 원주에는 현재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꽤 많이 쌓여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13대 1을 넘었던 원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6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중앙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975세대이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24년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25년 입주하는 단지들도 있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4천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12동 중층 매물이 분양가 4억 4,520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일까요? 최근 분양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세 변화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21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춘천 금호 어울림 더 퍼스트로 26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84타입 기준 마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101동 6층 매물은 분양가 5억 600만 원에서 마피 1천만 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00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년 이후 쭉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최근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 이하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원주에는 2023년과 2024년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5년 수요보다 3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춘천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27년과 28년의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원주의 경우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 가격 상승세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회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원주와 춘천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원주와 춘천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 일성 트루엘 더 퍼스트와 원주 힐데스아임 5단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일성 트루엘 더 퍼스트 68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2,5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105동 4층 매물이 3억 2천만 원, 107동 9층 매물이 3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107동 9층 매물은 남양 매물인데 현재 13개 부동산에 내놨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2억 9천만 원에 맞춰져 있어서 현금 4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주에 위치한 힐데스하임 5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 509동 중층 매물이 3억 6,500만 원, 508동 18층 매물이 3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 중 508동 18층 매물은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2억 8천만 원에 맞춰져 있어서 현금 9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주와 춘천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입니다. 84타입 분양가가 4억 2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1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7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30대 초반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인천 부동산은 신도시 개발과 광역철도 개발 호재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송도와 청라신도시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수도권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인천 부동산, 특히 인천의 송도와 청라신도시에서는 분양가에 7억 이상 오른 곳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인천 곳곳에서 하락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거래량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인천 아파트 계약 사례를 보면 외부 투자자들 비율이 현지 실수요자들보다 높습니다. 상승장일 때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만 봐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도심 접근성, 철도 개통 등 대형 호재들로 기대감이 높아졌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호재가 많은 인천이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인천은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인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인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인천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인천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게 두 곳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인천 서구 청라에 위치한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입니다. 2013년식 766세대 최고 58층입니다. 7호선 연장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서 전세 수요와 매매 수요가 높은 단지입니다. 전용 100타입 매물이 21년 13억에 거래됐고 최근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4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2019년 말 평균 거래 가격은 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대비 7억 이상 상승했는데 최근 최고가 대비 4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2022년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452동 3703호가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전용 100타입 기준 13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했는데요. 최근 동일 타입 11층 매물이 8억 1,7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거래 매물이 중층 매물인데도 4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이 아파트 100타입은 단일 타입입니다. 13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8억 1,7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동일한 조건인데요. 타입도 동일하고 최근 거래된 매물이 저층이 아닌데도 4억 8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청라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886세대로 송도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나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주변 단지들과 함께 대규모 주거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쪽으로 현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송도 센트럴파크와 중심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104동 2602호 매물이 거래됐는데요. 84타입 기준 11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30대가 투자했습니다. 상승기 때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33층 매물이 7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더 고층 매물인데도 최고가 대비 4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D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7억 2,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다소 저렴한 D타입 매물인데도 최고가 대비 4억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8억입니다. 그리고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6억 6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1억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의 신축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119대 1을 기록했던 인천 송도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송도 럭스 오션 SK뷰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9억 1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2억가량 비쌌던 아파트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114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지금 분양권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대부분인데요. 84타입 기준 5천만 원까지 하락해서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분양에 성공했던 단지들을 포함해서 분양권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주변에 신축 매물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는 분양권 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유독 송도에 마피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인천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4년부터 미분양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매물이 소진되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건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인천에서는 2022년부터 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25년까지도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공급이 많은 만큼 분양권 시세가 오를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의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매매 지수는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지수는 매매 지수를 넘어섰고 상승폭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인천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철도 개통과 신도시 개발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송도 중심부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텔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월세 가격 하락폭이 엄청나고 공실도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요. 다만 인천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 신도시와 송도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들을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단지들도 일부 보입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라와 송도의 급매물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과 호반 베르디움입니다. 송도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84타입을 보겠습니다. 최근 하위 평균가가 6억 5천만 원인데 48층 고층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초고층 매물인데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청라 호반 베르디움은 59타입의 최근 하위 평균가가 4억 5천만 원인데 고층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층 이상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런 매물들 중에서 금액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좋은 금액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인천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시세를 이끌어갈 곳은 덕양구의 덕은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인 덕은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DMC자이 더 리버를 보겠습니다. 202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하락장일 때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덕은 지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는 84타입 분양가가 평균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입주 2년 반 만에 11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3억 상승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상승기의 고양시 부동산은 신규 택지 지구 개발과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고양시 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의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고양시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킨텍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1100세대 최고 49층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주염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킨텍스가 가깝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2021년 102동 42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 매매가 14억 7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근 44층 매물이 1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보다 고층 매물이지만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동일 조건의 호가 시세를 보면 11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3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킨텍스 원시티입니다. 2019년식 297세대로 앞서 살펴본 포레나 킨텍스와 마주보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단지 규모가 작은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7억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11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1억에 거래되면서 6억이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102동 4,401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7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70대 부부가 상승장 후반부에 매수했습니다. 17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11억에 거래된 매물은 층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같은 층수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에 나와 있고 고층 매물이 12억 7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 차이가 7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동일 타입, 동일 층수 기준 최고가보다 4억 3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단지가 4곳 있습니다. 일산 동구 풍동과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현재 조합원 매물 승계가 가능한 풍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풍동 더샵 더 데이엔입니다. 64타입 분양가 6억 1천만 원에 조합원 분양을 했는데요. 25년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에 마피가 붙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206동 저층 매물인데요. 조합 분양가 6억 463만 원에 마피 3천만 원이 붙어서 5억 7,46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풍동 인근에 20평대 신축 단지가 없어서 시세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 구축 단지들 시세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신축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에는 미분양 매물이 거의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일 정도로 공급이 많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고양에는 2022년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덕은지구의 신축 매물들이 이 시기에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공급이 적은 만큼 기존 신축 단지 시세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상승장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 지역 내에서도 유독 덕양구가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은지구의 전세 가격 상승이 그대로 전세 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일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과 킨텍스 인근 신축 단지들은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 고양시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마을 5단지와 위시티자이 1단지를 보겠습니다. 위시티자이 1단지 84타입은 최저 거래 금액이 5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 16층 매물이 5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102동 16층 매물은 14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이런 매물은 현재 나와 있는 금액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늘마을 5단지 84타입은 최저 거래 금액이 4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10층 매물이 4억 6천만 원, 고층 매물이 4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고양시 일산과 덕양구 부동산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용인 수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신분당선 성북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로 84타입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14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9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용인 부동산은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과 광역철도 개통, 그리고 역세권 개발 호재들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용인부동산.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연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거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용인 아파트 중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용인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783세대, 주차 대수는 세대당 2.2대입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버들치마을 단지들과 함께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성서초등학교입니다. 2021년 전용 124타입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9년 말 가격은 6억 6천만 원이었고 2년 만에 4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213동 1102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데요. 용인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1층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 11층 매물은 8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같은 층 매물이 2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상복합단지로 롯데몰,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101동 2903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최근 시세는 12억에서 12억 7,500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 고층 매물이 12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최고가 대비 2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래 이력을 보면 23년 이후 꾸준히 상승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용인의 분양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지구에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없고 처인구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 5대1을 넘었던 처인구의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입니다. 이 아파트는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3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3개 단지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의 평균 분양가가 4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피가 붙어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피가 최대 5천만 원대까지 붙어 있는데요. 제일 저렴한 매물이 103동 4층 매물로 분양가 4억 3천만 원에서 마피 5천만 원이 붙어서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3개 단지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입주하기도 하고 주변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용인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초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금방 소진됐고 현재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미분양 매물은 기흥구와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입니다. 용인의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2023년과 24년 공급이 많았습니다. 특히 24년에는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공급 물량은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지구의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엄청나고 매매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기흥구는 수지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지만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기흥, 수지와는 다르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도 많고 마피 분양권도 많이 쌓여있는 만큼 당분간 처인구에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처럼 회복세가 크진 않은 용인입니다. 다만 용인 중에서도 역세권, 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곳들은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구의 신분당선 인근 신축 아파트들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지역의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그 다음 입지 매매가도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용인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와 수지구 신복마을 자이 2차를 보겠습니다.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 84타입의 최근 최저 금액은 7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 31층 매물이 7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최저가보다 저렴합니다. 현재 16개 부동산에서 광고 중인데요. 보통 이런 매물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4억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갭 3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전세 시세가 4억 5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 만기인 25년 5월에 새로 전세를 맞출 경우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수지구에 위치한 신복마을 자이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2타입의 최근 최저 거래 금액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4층이 6억 2천만 원, 10층이 6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중층 이상 매물이 최저 거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매물들 중에서 가격 조율이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제주도 제주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노영 해모로 루엔입니다. 84타입이 22년 6월 9억 8천5백만 원까지 거래됐는데요. 분양가는 평균 5억 9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2억 3천만 원 하락 거래됐습니다. 서귀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강정 유승안내들 퍼스트 오션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22년 1월 7억 2천5백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분양가는 평균 2억 7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제주도 부동산은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규제가 적고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오션뷰 세컨하우스 열풍이 엄청났습니다. 제주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제주 지역 주민들만큼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하락에 투자했던 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제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와 전반적인 지역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주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9억 6천5백만 원까지 거래됐던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대림 2편한 세상 1차입니다. 2001년식 440세대로 대림 1차와 2차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영 오거리 대규모 상권이 가깝고 제주 공항 접근성도 좋습니다.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한라수목원도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2019년에 평균 5억 2천5백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9억 6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2년 만에 4억 4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7억 2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4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2022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104동 1304호 매물이 9억 6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4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9억 6천5백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7억 2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현재 8층 매물이 7억 8천5백만 원, 10층 매물이 8억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0억 8천5백만 원까지 거래됐던 노영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노영 중흥 S클래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식 330세대 최고 14층입니다. 노영동은 앞서 살펴본 연동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노영 오거리 대규모 중심 상권이 가깝고 제주 공항 접근성도 좋습니다. 주차 공간이 넓고 대형 평형의 조용한 단지라서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아파트 120타입은 2019년 12월 평균 5억 6천3백만 원이었습니다. 21년 8월 최고가 10억 8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2년도 안 돼서 5억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4층 매물이 7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4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2년 거래 내역을 보면 102동 401호 매물이 최고가 10억 8천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매물하고 최근 7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두 매물 모두 4층으로 층수도 같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4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현재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 13층 탑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탑층 매물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른 층 매물에 비해서 시세가 비싼데요. 그런데도 고점 대비 2억 6천만 원이나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초 가격 8억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내린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7대1을 넘으면서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를 보겠습니다. 위파크 제주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8억 9,8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5,700개가 넘는 청약 통장을 끌어모으면서 경쟁이 치열했던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분양률이 65%에 그쳤습니다. 중복 청약이 많았고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실제 계약까지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정당 계약을 진행한 지 4달도 안 됐는데 분양권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양가 그대로 나오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13동 9층 매물이 분양가 8억 6,500만 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입주까지는 3년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분양권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4타입을 제외하고 미달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평균 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매물 선착순 분양 중인데요. 계약금 5%의 발코니 확장비 무상, 그리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103동 5층 매물은 분양가에서 프리미엄 없이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는 23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현재 2,800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분양 단지만 봐도 미분양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신축 공급도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매매 지수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 중에서도 노영동과 연동, 아라 1동, 그리고 2도 2동의 가격은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공항 주변이나 도심부, 해안가 인근의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귀포 매물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매물을 보겠습니다. 제주 강정 유승 한내들 퍼스트 오션입니다. 최근 84타입의 거래 금액이 4억 7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 5층 매물이 4억 7천만 원, 12층 매물이 5억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112동 12층 매물은 입구동의 남동향 매물이고 탑층입니다. 이 매물을 4억 후반대로 맞출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시입니다. 제주 아라 1동에 위치한 제주 아라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7억 1,500만 원에서 7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7억 4천만 원, 고층 매물이 7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109동 고층 매물은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7억 5천만 원에 전세 4억 5천만 원, 현금 3억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선인데요. 임차인이 중도 퇴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세나 그 이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매물을 7억 3천만 원대로 맞출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제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제주도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송파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헬리오시티입니다. 84타입이 21년 9월 23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는데요. 분양가가 9억이었던 이 아파트는 상승장에서 14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풍납동에 위치한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 75타입은 21년 8월 20억까지 거래됐습니다. 75타입 분양가는 8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12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송파구 부동산은 강남 3구 중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는데요. 상승기에 최고가에 영끌한 젊은 세대도 많습니다. 송파구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미 과거 최고가를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경매에 넘어가는 매물도 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향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101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 주공 5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타운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 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 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 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광안동에 위치한 광안자이입니다. 84타입이 21년 14억 4,500만원까지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평균 5억 5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9억이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에 위치한 해운대자이 2차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21년 14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4억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8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부산 부동산에는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서울에 비해 규제가 적고 바닷가에 위치한 제2의 수도로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서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부산 부동산은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이 중에는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세권이나 오션뷰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 수도권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산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더 떨어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부산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부산광역시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 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희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 원에서 마피 3,4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중에서도 수영구의 매매 지수는 하락 이후 점차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영구 신축 아파트의 가격 회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산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해안가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부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직 쌍용 예가 2차와 대연파크 푸르지오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2차 84타입은 최근 거래 금액이 4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205동 4층 매물이 4억 2천만 원, 208동 6층 매물이 4억 2,500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208동 6층 매물은 남동향 매물이고 현재 8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급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호가에서 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매물을 4억 1천만 원대로 맞출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최근 거래 가격이 4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112동 저층 매물이 4억 8천만 원, 112동 20층 매물이 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 중 112동 20층 매물은 고층 매물이고 입주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매물 금액을 협의해서 4억 7천만 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지금 부산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도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